SK 하이닉스 주주분들, 오늘 하이닉스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만 타이베이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단순 출장이나 행사 참석이 아니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여기에 광노정 SK 하이닉스 CEO, 김주선 AI 인프라 사장, 글로벌 세일즈 책임자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건 그냥 의전용 방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는 AI GPU의 중심이고 TSMC는 그 GPU를 실제 칩으로 찍어내는 파운드리의 중심이고 SK 하이닉스는 그 GPU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HBM의 중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대만 방문은 단순한 친분 과시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자리에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주가 400만 원이라는 또 한 번 파격적인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왜 400만 원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서 하이닉스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주가를 따라가도 되는지까지 큰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만 방문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왜 하필 대만일까요? 대만은 지금 AI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에 가깝습니다. TSMC가 있고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 생태계가 있고 AI 서버 제조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폭스콘, 위스트론, 퀀타 같은 기업들이 AI 서버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있죠. 엔비디아가 AI 칩을 설계하면 TSMC가 그 칩을 찍어내고 AI 서버 제조사들이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안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자리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갑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HBM이 없으면 AI 서버 성능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GPU가 천재 요리사라면 HBM은 재료를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주방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재료가 늦으면 음식은 늦게 나오잖아요.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TSMC가 있는 대만 현장에 직접 얼굴을 비춘다는 건 HBM 공급망 안에서 자기 자리를 더 단단히 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번 뉴스에서 특히 중요한 표현은 AI 삼각 동맹입니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 세 회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의 수요를 만듭니다. TSMC는 그 칩을 생산합니다. SK 하이닉스는 그 칩이 제 성능을 내도록 HBM을 공급합니다. 이 세 축이 서로 연결되면 AI 서버 공급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HBM을 많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이 커질수록 TSMC의 첨단 패키징 수요가 늘수록 HBM의 중요성도 같이 커집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추론 서비스가 폭발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 서버 D램, SSD, 네트워크, 전력, 냉각까지 전체 인프라가 같이 커집니다. 여기서 하이닉스는 가장 선명한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체급은 크지만 현재 시장이 가장 명확하게 인정한 HBM 주도주는 SK 하이닉스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증권가에서 하이닉스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를 따라 올린 게 아닙니다. 이번 목표가 상향의 핵심은 메모리 재평가입니다. 예전 메모리 사이클은 좋을 때 크게 벌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꺾이고 그때마다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메모리 기업의 높은 PER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 벌어도 언젠가 사이클이 꺾일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몇 년짜리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계속 팔리고 빅테크들이 서버를 계속 깔고 AI 서비스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다시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로 확장되면 메모리 수요는 더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는 단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전망은 바로 이 재평가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SK증권 보고서에서 나온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 확대, 2027년 HBM 가격 인상 기대, 하반기 주주환원 강화 가능성,
안정성,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하이닉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은 수요와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AI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수요가 더 잘 보입니다. 내년에 얼마나 팔릴지, 어떤 고객에게 들어갈지, 가격 협상이 어느 정도 될지 가시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한 이익에는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7년 HBM 가격 인상 전망까지 붙으면 하이닉스의 이익률은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HBM은 아무나 만들기 어렵습니다. 수율, 패키징, 고객 인증, 공급 안정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이 영역에서 우위를 유지하면 높은 가격과 높은 마진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율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HBM에서 수율은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정상 제품을 뽑아내느냐가 바로 마진으로 연결됩니다. 붕어빵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같은 재료를 쓰는데 멀쩡한 붕어빵이 많이 나오면 돈을 벌고 탄 붕어빵이 많으면 손실이 커집니다. HBM은 일반 디램보다 공정도 복잡하고 패키징도 어렵고 고객사 품질 기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안정된 기업이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해집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먼저 시작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고객 신뢰, 수율 안정성, 양산 경험, 공급 일정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바로 주가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볼 때 단순히 HBM이 좋다 정도로 보면 부족합니다. HBM 가격, 공급 물량, 수율, 고객사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비싼 걸까요? 이 질문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200만 원을 넘긴 뒤 300만 원, 4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담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가 실제 이익 전망과 같이 올라가고 있다면 시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대치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 프리미엄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이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HBM 수요가 계속 강해야 하고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유지돼야 하고 TSMC와의 협력도 흔들리면 안 되고 2027년 가격 인상 기대도 실제 협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 맞아떨어지면 하이닉스는 비싸 보여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 경쟁이 심해지거나 삼성전자가 빠르게 따라붙거나 AI 서버 투자 속도가 둔화되면 프리미엄 일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와의 비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시총 2,000조를 돌파했고 목표가 61만 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는 목표가 400만 원이 나왔죠. 두 회사 모두 메모리 재평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HBM 주도주입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주 선명합니다. 엔비디아, AI 서버, HBM, 고마진, 장기 공급 계약, 이 흐름이 명확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후발 회복 기대, 메모리 전체 체급, 낸드, 파운드리, 모바일, 가전까지 훨씬 넓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회복주 성격이 있고 하이닉스는 주도주 성격이 강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이 인정한 프리미엄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덜 인정받은 부분을 실제로 회복시켜야 하는 종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 수출 뉴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수출이 877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371억 달러를 넘었고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0%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국 수출의 40% 이상을 반도체가 이끈다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순한 주식시장의 대형주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AI 서버용 SSD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도 크게 늘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건 HBM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메모리, SSD, 서버 부품, 데이터 인프라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뿐 아니라 서버 메모리와 고성능 저장 장치 수요까지 AEI 인프라 확장의 수혜를 받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비중이 40%를 넘었다는 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더 많이 기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면 수출도 좋아지고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 코스피도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와 증시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부담입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하이닉스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 수출 전체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커졌는지, 반도체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AI 서버 투자 흐름이 꺾이지 않는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을 흔들지 않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강한 건 기업 자체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강세는 개별 종목 장세이면서 동시에 국가 수출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장세입니다. 중국 반도체 추격도 하이닉스에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국 CXMT가 디램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YMTC가 낸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당장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을 바로 뺏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BM은 수율, 패키징, 고객 인증, 공급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만 사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범용 디램과 낸드에서 가격을 흔들면 메모리 전체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커졌지만 여전히 메모리 기업입니다. D램 가격과 서버 메모리 수요, 낸드 시장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아래쪽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고 그 돈과 자본으로 기술을 끌어올리면 한국 메모리 기업들은 더 빠르게 고부가 시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방어선은 HBM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선을 더 높게 쌓아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진짜 강한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구조와 너무 잘 맞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 많이 넣는다고 끝나는 시설이 아닙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에는 D램이 필요하고 저장 장치에는 SSD가 필요하고 전력과 냉각까지 따라와야 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메모리 병목은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CPU나 GPU, 연산 성능만 강조됐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HBM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 테마라기보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와 연결된 장기 사이클에 가깝습니다.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플랫폼을 내고 TSMC가 생산과 패키징을 맡고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는 구조.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하이닉스의 투자 스토리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느냐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국내 개인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한국의 HBM 대표주로 봅니다. 엔비디아와 AI 서버 수요가 강하면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동시에 환율, 금리, 유가, 미국 정책, 중국 경쟁까지 같이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고 미국 금리가 불안하고 중동 리스크가 다시 살아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 매수를 조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이닉스가 좋아도 글로벌 자금 환경이 나빠지면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 부담이 줄고 엔비디아와 AI 반도체주가 강하면 외국인은 다시 하이닉스를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자금 흐름과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자, 기관 수급도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넘고 9,000P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은 하이닉스를 쉽게 비워두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를 움직이는 핵심 축입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 주도주라는 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반도체 랠리를 따라가려면 하이닉스를 빼고 가기 어렵습니다. 또 단일 종목 ETF와 반도체 관련 상품이 늘어나면 수급이 더 강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은 양날의 검입니다. 상승할 때는 더 빠르게 올려주지만 조정이 나올 때는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가격대가 높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몇 %만 움직여도 금액으로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는 분들은 좋은 회사냐보다 내가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느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하이닉스 400만 원은 진짜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HBM 수요가 계속 강해야 합니다. 둘째,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TSMC와의 AI 공급망 협력이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넷째, 2027년 HBM 가격 인상 기대가 실제 계약과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DRAM 가격이 강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여섯째, 중국의 범용 메모리 추격이 하이닉스의 고부가 HBM 프리미엄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계속 받쳐줘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맞으면 400만 원 전망은 단순 희망 회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흔들리면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만큼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싸서 사는 종목이라기보다 강해서 사는 종목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하이닉스는 이야기가 훨씬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회복, 낸드, 파운드리, DX, 노사 이슈까지 봐야 할 게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입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D램과 낸드, 중국 경쟁 수급을 봐야 하지만 시장 스토리의 중심은 HBM 하나로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 선명함이 주가 프리미엄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선명하다는 건 그만큼 흔들릴 때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HBM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 경쟁 심화, 엔비디아 수요 둔화, 가격 인상 기대 약화, 삼성전자 추격이 강하게 나오면 하이닉스도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지만 편한 종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도주는 항상 기대를 먹고 올라가지만 기대가 흔들릴 때는 빠르게 조정받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분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과 AI 서버 수요가 계속 강한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TSMC입니다. TSMC와 엔비디아 공급망이 커질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HBM 수요도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HBM 가격입니다. 2027년 가격 인상 기대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 이익 가시성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는 D램 가격입니다. HBM만이 아니라 서버 D램까지 강해야 하이닉스 실적 체력이 두꺼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주로 남으려면 외국인의 신뢰가 유지돼야 합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는지도 하이닉스 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오늘 최태원 회장의 대만 방문은 그냥 행사 참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 400만 원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허황되냐, 가능하냐를 떠나 시장이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 메모리주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GPU 옆에 반드시 필요한 HBM을 공급하는 AI 인프라 핵심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흥분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주도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증명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와의 관계, TSMC와의 삼각 동맹, HBM 가격, 장기 공급 계약, D램 가격, 외국인 수급, 이 조건들이 살아있으면 하이닉스는 더 높은 가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흔들리면 주도주답게 조정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싸서 사는 종목이 아니라 강해서 보는 종목입니다. 좋은 뉴스가 실제 실적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HBM에서 소부장, 패키징, 전력, 인프라, 코스피 전체로 돈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반도체 대장주에서 소부장과 코스피 전체로 돈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책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배부하여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올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 어디가 먼저 움직일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